지수함수, 로그함수, 뭐 초월함수의 최대 최소 할 때 이제 그래프 개형 생각하면 좋다 그랬죠. 그래프 개형. 로그함수 그래프 개형은 a가 0하고 1 사이일 때랑 0이 아니 1보다 클 때 말이죠. a가 1보다 클 때랑 a가 0하고 1 사이일 때로 나눌 수 있는데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로그함수 하나 그려진다. 오케이? 그래서 x가 증가함에 따라서 y도 증가한다고. 그러면 정의역 범위가 정해질 때 여기 범위가 정해질 때 정의역이 작으면 최소, 크면 최대 이렇게 하자 그랬어. 앞에 부분 까먹었을까봐 다시 한번. 그리고 0하고 1 사이였다 하면 얘들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된다. 그러면 걔네들은 정의역이 또 정해졌을 때 x값이 작으면 최대, 크면 최소값을 갖는다라는 거. 그래서 유형 7번까지는 우리가 조금 직관적으로 눈에 보였어요. 그냥 직관적으로 우리가 뭐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이 된 걸로 확인해가지고 그냥 크면 크고 뭐 작으면 작다 바로바로 됐었는데 지금은 진수 부분이 2차 함수로 나와가지고 좀 복잡하게 나오는 녀석들. 정의역이 마3부터 3까지라고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어떤 녀석이 있냐? 로그 3에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6의 최대하고 최소의 곱을 구하래. 여거에 최대하고 최소의 곱을 구하래. 그러면 우리가 1보다 큰 녀석이니까 이런 녀석이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최대라면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 얘네 맥스 써놓을 거 그러네. 얘네 로그 a의 x 기준이죠. 그러면 진수가 크면 클수록 최대, 작으면 작을수록 최소. 그러면 진수가 얘가 요 놈이 최대값을 가지면 최대, 최소값을 가지면 최소란 소리야. 그러면 얘를 그냥 fx라고 내가 좀 바꿔서 생각을 할 거예요. 조금 잘 보기 좋기 위해서. 그러면 로그 3의 fx라고 쓸 수 있는데 이때 fx가 최대가 된다면 그때의 값이 로그 값이 최대. 얘네가 fx 갈았어요. fx가 최소 값을 갖는다면 그때 로그 값은 최소가 될 거라고. 왜? 뭐 때문에? 밑이 3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fx의 최대하고 최소를 따로 구해야 된다는 소리야. 그러면 이제는 이건 쉽지. 2차 함수가 있는데 정의역 범위가 정해져 있어. 최대 최소 당연히 구할 수 있죠. 그러면 fx는 x 빼기 2의 전체 제곱에 더하기 2라고 표준형으로 고쳐주시고 x가 마이너스 3부터 3이기 때문에 경현아 벌써 또 참아 어떡하냐고. x가 마이너스 3부터 3이기 때문에 2일 때는 최소야. 그래서 x가 2이면 최소값 2를 가진다. 그럼 로그 함수의 최소부터 먼저 구해봅시다. 이 스몰m은 로그 함수의 최소값을 해가지고 얘네를 구하려면은 로그 3의 2라는 소리예요. 됐나요? fx의 최소를 구했으니까 요 놈이 최소일 때 로그 값이 최소일 거라고. 그래서 얘의 최소값 2를 가질 때 로그의 최소값 m은 로그 3의 2 진수가 2인 녀석. 이제 됐냐? 그럼 최대 구할 거야. 최대. fx가 최대이려면은 x가 언제일 때냐? 가장 멀어야 되니까 이 기준이잖아. 마3일 때겠네요. 마3일 때. 이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면 x가 2일 때 축의 방정식. 그러면 범위가 3부터 마3까지 해서 축에서 가장 먼 곳이 최대값. 그죠? 그러면 x가 마3일 때 마3 넣으면 뭐야? 25, 27. 최대값은 27을 갖는 게 된다. 그러면 최대값이 27이라면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고. 로그의 최대값 라시 m은 하고 구할 수 있어야 된다고. 로그 3의 27이라고.
fx가 최대일 때 로그 값은 최대일 거니까. 됐나요? 왜 3인데 왜 그렇게 돼요? 뭐죠? 왜 3인데? 맞아? 마 3인데 왜 27이 나와요? fx의 최대값인데? f의 x절에 마산 들어가면 마이너스 5의 제곱 25 에다가 플러스니까 27 하고 얘는 3의 세제곱이지. 그래서 3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그랬대? 몇 번이냐면 476번 두 개의 곱을 구하세요. 3 곱하기 로그 3의 2 그냥 얘들은 뭐 곱이 안 되니까 그대로 쓰면 되네. 얘네는 말했을까? 3 곱하기 그냥 로그 3의 2라고 그냥 쓰면 된다는 소리죠. 두 개를 곱하세요 라고 나왔으니까 이제 안 적으면 너 문제 못 풀 텐데. 우리 하기로 했지 않았냐? 유형별로 한 문제씩만. 그러니까 대표 문제 적어놔야 될 거 아니야. 응? 이거 엄청 복잡하다고. 지금 봐봐 뭘 나누고 하잖아. 복잡하다고. 야, 적어놔도 나중에 뭐 모르겠구만. 얘는 뭐 477 같은 거 숙제를 해라 소리죠. 다 썼어? 그 다음 479번 이번에는 이제 뭐 지수함수에서 했듯이 로그 A의 X꼴 얘네들이 반복된다. 이제 좀 덜 썼냐? 천천히 써. 우선 써놓고 나중에 다시 질문을 드니까. 너네 둘이가 제일 걱정이다. 화요일에 와. 화요일날 별일 없으면 생길 것 같아요. 아니 안 생겨. 걔는 화요일에 와. 너는 퇴수도 퇴수인데 마플 좀 하러 와. 응. 됐어? 네. 379번 정의역이 정해져 있고 지금 함수가 여기 나와 있는데 지금 얘도 보니까 반복되는 녀석이 무슨 말이었냐? 얘네의 거듭 제곱으로 나와가지고 얘를 내가 치환할 수 있을 거라고. 로그 3의 x를 난 t라고 치환할 거야. 그럼 t라고 치환했을 때 우리가 지수함수에서 치환했을 때도 막 t의 범위를 내가 썼었단 말이야. 그지? 근데 로그 함수에서는 얘를 t라고 했을 때 t는 실수 전체예요. 그지? 정의역이 양의 실수였고 우리 그래프를 그려줬죠? 정의역이 양의 실수였고 치역 자체는 전체가 다 나올 수 있다고. 그래서 범위 자체를 뭐로 봐야 되냐? 정의역이 정해졌을 때 그때의 범위로 봐야 된다고. t의 범위를 치환을 해놨을 때. 그러면 t로 치환을 했어. 그럼 t의 범위를 내가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정의역에서 얘네에서 그냥 로그 3을 내가 씌워줄 거야. 그러면 로그 3의 1보다 크거나 같은 로그 3의 x보다 크거나 같은 로그 3의 27이라고 내가 쓸 수 있다고. 오케이? 밑이 1보다 큰 녀석이기 때문에 진수가 크면 크다 라고 할 수 있다고. 그럼 로그 3의 1이 뭔데? 이제 로그 3의 1이 뭐야? 네? 뭐라고요? 로그 3의 1 이게 뭐야? 진수가 1이 뭐야? 민재 진수가 1이 뭐야? 3분의 1. 아우 진수가 1이면 0이라고 그랬잖아. 0. 그래서 얘가 t니까 t의 범위가 0보다 크거나 같고 이제 이건 뭔데? 로그 3의 27 3이 27이요? 3의 27 27은 3의 몇 제곱? 세제곱 3의 세제곱. 그럼 얘가 뭔데? 3 바로
나와야 돼. 앞으로 튀어나오니까 3. 그냥 t의 범위가 0부터 3까지라고. t의 범위가 0부터 3까지. 너 진짜 제대로.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는 녀석에서 y는 t제곱 마이너스 2t에서 t의 범위가 0부터 3이라고. 그럼 여기에서 뭘 찾으라 그랬어? 이번에도 최대하고 최소를 찾으라고. 그럼 이 식을 내가 표준형으로 바꿔줘야 된다고. 최대 최소를 구하기 위해서 표준형 t 빼기 1의 전체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이 붙어야 되죠. 그럼 최대값 먼저 구할 거야. 여기다 쓸까? 최대값은 t가 1일 때네. 그지? 최대값은 t가 1일 때 반대로 쓰는 게 좀 눈에 보기 편하겠다. t가 1일 때 최대값 마이너스 1 가진다고. 최소잖아. 최소값 잘못 봤어요. t가 1일 때 최소 먼저 구합시다. 최소값 마이너스 1 가진다고. 3일 때 그 다음에 최대 먼저 구할 거야. 최대 1일 때니까 얘 이렇게 이차함수 그려져서 얘가 축의 방정식이 t는 1이니까 가장 멀게 떨어진 곳이 어디야? 0부터 3까지는 3일 때가 최대겠네. 최대 t가 3일 때 최대값 t3 들어갈 거니까 얼마냐? 4에다가 3이네 3. 최대 3. 그래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세요. 끝났어. 끝. 최대 최소를 구하세요. 그리고 아까 힌트 너가 말한 것처럼 뭐 최대 최소일 때 그때의 x 값들을 구하세요. 나올 수 있다고. 오케이? 그러면 얘네가 1일 때, 뭐 얘네가 3일 때 해서 x 값 구해주면 돼. 알겠죠? 3인지 어떻게 알아요? 아까 2차 함수랑 똑같은데? 축의 방정식이 1이야. 근데 2차 함수는 얘네가 대칭성을 가지고 있어. 멀리 떨어지면 축에서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더 위로 올라갈 거야. 그래서 1을 기준으로 0하고 3 중에 누가 더 멀리 떨어져 있냐? 3이 더 멀리 떨어져 있다. 그래서 3이 최대다. 우리 2차 함수에서 배웠어요. 그 다음 여기도 뭐 아래 거 하나 한다고 생각하시고 483번 지금 이번에는 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할 건데 다 적었어? 로그 함수 최대 최소를 구할 건데 지금 원래 계속 우리 구할 때 어느 형태였냐면 로그의 밑이 숫자고 진수가 문자인 녀석들에 대해서를 구했어. 경현아, 밑이 숫자고 진수가 문자인 녀석들을 구했었다. 그러면 이번에는 밑도 미지수고 진수도 미지수가 나와버렸어. 그래서 얘네를 풀기 위해서 어느 형태로 할 거냐. 지금 진수를 보다 보니까 또 진수가 로그가 나온 형태로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나는 얘에 대해서 로그 3으로 내가 다 맞춰줄 거야. 그럼 어떻게 맞춰주냐? 그냥 말 그대로 로그 3을 씌워버리세요. 그래서 로그 3을 씌운다는 소리가 얘네에 대해서 로그 3의 y는으로 만든다는 소리야. 로그 3의 y는. 그러면 우변에 있는 녀석도 로그 3을 내가 씌울 수가 있지. 로그 3의 x에 진수의 거듭제곱으로 뭐가 나와? 2 더하기 로그 3의 x가 나와. 진수의 거듭제곱으로. 근데 민지야, 우리 진수의 거듭제곱은 어떻게 나온다고? 그냥 밖으로 빼낼 수가 있다고. 그럼 얘를 그대로 곱하기 관계로 밖으로 빼. 이게 가능하다고. 곱하기 관계로 밖으로 빼는 거 가능해. 됐나요?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밖으로 뺐을 때 여러분들 보니까 그러니까 로그 3의 9x
곱하기 그냥 식으로 써버리는 게 낫겠네. 이래 밖으로 빼놓고 보니까 로그 3의 x가 눈에 하나 더 보여버려. 그래서 얘네를 먼저 취하는 것보다 식을 그냥 이렇게 씁시다. 분배 법칙 하듯이 로그 3의 x를 2랑 곱하고 플러스 로그 3의 x를 2번 곱하고 제곱하고 라고 쓴다고 하잖아. 그럼 이 상태일 때 우리가 문제에서는 뭐가 그랬냐?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고 나왔으니까 이때 우리가 식을 정리를 할 건데 이때도 얘네의 제곱이다가 a로 나오니까 요 놈을 내가 t라고 치워낼 거야 라고 가자고. t라고 치워낼 거야. 그러면 식이 로그 3의 y라는 녀석이 로그 3의 x를 t라고 치환을 했기 때문에 t제곱 더하기 2t가 된다. t제곱 더하기 2t.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뭘 봐야 돼? 얘네에 대해서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표준형으로 바꿔준다. 그러면 여기서는 따로 정의역이 정해지진 않았네. 그지? 그러면 t의 범위가 어떻게 된다고? 그냥 모든 실수라고. t의 범위가 모든 실수. 그러면 얘네에 대해서 최소값을 구하세요 하면 최소값이 뭐란 소리야? 그냥 마이너스 1이란 소리야. 됐니? t가 그냥 마이너스 1일 때 구하면 되니까. 그러면 로그 3의 y가 마이너스 1이란 소리네. 그럼 y 값이 뭐야? 3의 마이너스 1제곱이란 소리네. 끝났네요. 그래서 우리가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고 한다면 우리 y값을 구하는 걸 목표로 가요. y값을 구하는 걸 목표로. 그래서 y값은 3분의 1까지 간다고. 그래서 우리가 지수의 로그가 있을 때 얘네들은 그냥 위치에 로그를 그냥 씌워줘 버리자. 로그를 내 맘대로 만들어 버리자. 이게 중요했던 거지. 지수의 로그 형태의 뭐에도 미지수 나왔어. 로그 3을 한 번에 씌워라. 라는 게 중요했던 거. 그다음에 11번. 우선 로그 함수 마지막 485번. x가 1보다 클 때 y를 보니까 로그에 x의 100 그 다음에 로그 x라고 나와 있네. 그럼 혹시 희재야 우리 로그를 하는데 밑이 없어. 이게 뭐야? 0이야? 밑이 없으면? 우리 밑이 없는 로그 우리 쓸 수 있다 그랬잖아. 밑이 없는 로그 뭐가 있는데 생략한다고? 10이 있는데 생략한다고. 그래서 얘네들 이름이 상용 로그라고 했었지. 상용 로그. 표정 앞으로. 상용 로그. 그러면 얘네들을 형태를 보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야 100이 뭐야? 10의 제곱이야. 그러면 진수의 제곱을 밖으로 뺄 수가 있어. 2 로그 x의 10 플러스 로그 10의 x라고 쓸 수 있는데 지금 어느 형태가 겹쳐져 있냐? 위답어 진수가 바뀐 상태야. 그지? 바뀐 상태라면은 얘네에 대해서 지금 값에서 최소값을 구하세요라고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이 형태는 우리가 산술기하를 사용을 할 수가 있다고. 어떻게 산술기하를 사용할 수가 있냐? 뭐야? 지금 얘네들의 합이죠. 두 개의 합은 크거나 같아요. 어떻게? 두 배의 루트 안에 요놈들 둘이 곱한 애들이 들어갈 거다. 그럼 2 곱하기 로그 x의 10 곱하기 로그 10의 x로 들어가는 소리거든. 네. 그럼 이제 얘네 곱하면 뭔데? 기억나니? 안 나죠? 예. 민지야 얘네 곱하면 뭐야? 위다고 진수가 바뀐 상태가 있는데 얘네들끼리 곱할 거예요. 너 어제 했어. 큰일 났다. 여러분들 봅시다. 로그 10의 x하고
로그 x의 10하고 10의 x를 봤는데 얘네들은 얘네들로 밑변환을 할 수 있다고. 어떻게 밑변환을 해? 뭐든지 가능해. 밑조건만 만족을 한다고. 로그 c의 x 로그 c의 10 분모 분자를 쓸 수 있다고. 기억나니? 그러면 얘네들도 로그 c의 10 분자에 로그 c의 x로 쓸 수 있다고. 그럼 얘네들끼리 곱한다며. 곱하면 뭐야? 분모 분자 똑같아. 분모 분자 똑같아. 1이네. 얘네 1이야 1. 그래서 이제 외워. B하고 진수가 바뀐 상태로 곱한다. 그러면 밑변환을 이용을 해서 약분해가지고 1이라고 구할 수 있다고.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산술기하를 사용할 수 있다는 소리가 곱해서 1이 나오기 때문에 산술기하를 사용해서 최소값을 구할 수 있을 거다 라는 말이야. 그러면 요놈들의 합은 어떻게 된다고? 2루트 2보다 크거나 같다고. 2루트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끝났네요. 문제에서 얘네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고 나왔으니까 최소값은 2루트 2. 그럼 이제 우리가 앞에서 나왔던 x가 1보다 크다 라는 조건은 산술기하를 사용하기 위한 조건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네. 우리가 밑진수 조건을 우리가 로그를 정의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양수인 거를 구하기 위해서 x는 1보다 크다가 나온 상태예요. 썼어? 예. 얘도 그 아래 거를 한다 치고 나머지 거는 넘어갑시다. 상수함수로. 삼각함수라고 하면 우리 3학년 2학기 거 중학교 때 3학년 2학기 거가 좀 생각이 날 텐데 걔네에서 좀 업그레이드 버전 똑같아요. 똑같은데 우리가 각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다시 하고 가야 돼. 각에 대해서 삼각함수를 하기 위해서 우리 일반각이라고 많이 부를 거거든. 예. 그럼 그 일반각이 뭐냐면 페이지를 문제 쪽 펴도 돼요. 아무데나 펴도 돼. 이제 반직선, 우리 각을 표현하는 거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배워요. 각은 반직선이 하나 있다. 걔 이름을 O에서 시작해서 X 방향으로 가는 거 반직선 OX. 그 다음 반직선 하나 더 있어야 돼. 얘네가 쭉 가서 그러면 O에서 또 시작을 해서 Y까지 갔어. 반직선 OY. 얘네들 뭐로 나오지? P라고 나오거나 P라고 합시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책에 있는 거랑 우선 똑같이. 그럼 이렇게 반직선 두 개가 있을 때 여기 있는 각을 우리가 보통 이제 뭐 각이에요 라고 배운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여기서 구분을 해줄 거야. 양의 방향으로 가는 각. 그럼 이 양의 방향은 이건 한번 먼저 설명해야겠구나. 반직선 O부터 X까지 갔을 때 뭐 기준 하나 잡을 거야. 이 직선, 이 반직선을 기준으로 요만큼 벌려졌어. 이게 각이야 라고 이제 설명을 할 건데 이 기준이 되는 녀석을 시초선이라고 해. 시초선. 그냥 처음 시작하는 선이라고 생각하면 돼. 시초선. 그리고 이 OP 얘는 그냥 움직일 수 있거든. 어쨌든 요만큼 벌리면 요만큼 각이고 요렇게 벌리면 요만큼 각인 거야. 그래서 움직일 수 있는 반직선 얘를 동경이라고 불러. 동경. 그래서 시초선과 동경 사이에 이 벌어진 만큼을 각이라고 할 건데 너네 3학년 때 아마 공부하면서 계속 똑같이 물어봤을 거야. 여기도 각이지만 요렇게도 각이 아닌가요? 막 물어봤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 3학년 때는 그냥 작은 각을 각으로 가져오자 라고 했었는데 이때는 우리 구분을 지을 거라고 색깔을 구분 짓는 걸 할 거니까 양의 방향, 시초선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를 우리가 양의 방향이라고 표시할 거예요. 양의 방향. 그러면 이 노란색 표시한 거 시계 방향으로 쭉 갔어. 그럼 이렇게까지 온 거. 이렇게까지 온 거를 음의 방향으로 우리가 각을 표현했다 라고 말을 한다고 이제 책에 똑같이 나와 있죠. 우리가 양의 방향하고 음의 방향을 우리가 표현할 거다. 그럼 만약에 여기 있는 각을 만약에 60도만큼이 벌어졌다고 생각합시다. 60도만큼. 그럼
그러면 일반각을 구하세요는 60이라고 설명하면 안 된다고. 왜? 양의 방향으로 60으로 갔지만 야, 음의 방향으로는 얼만큼 간 건데? 300. 300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00도만큼 갔다고 내가 설명할까? 마이너스 300도. 예. 그러면 이 일반각이라는 거는 얘는 통틀어서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360도가 한 바퀴지. 네. 360도에다가 n이라는 녀석을 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양의 방향각을 보통 알파 각이라고 많이 설명을 해. 이제 뭐 문자로 나오는 건 많이 드물긴 할 건데 이제 보통은 알파라는 문자로 설명을 해요. 360 곱하기 n에다가 더하기 알파 한 걸로 이제 설명을 할 거야. 근데 이때 n이 범위가 중요해요. n은 정수야, 정수. 음수가 돼도 돼. 그래서 마이너스 300도 표현할 수가 있어. 그러면 요 놈은 이 60도 양의 방향 60도 각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360도에서 곱하기 0을 하고 그냥 0으로 만들고 더하기 60만큼이라고 표현할 거야. 그래서 이때 나오는 이 알파는 무조건 360을 넘진 않아요. 무조건 360 곱하기 n으로 내가 정수를 표현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있는 거랑 똑같은 각 마이너스 300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360에서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해. 정수니까 상관없지. 그지? 마이너스 360 한 다음에 더하기 60. 그럼 얘 마이너스 300이네. 오케이? 그러면 여기 있는 알파 값이 같다면 얘네들이 알파 값이 같다면 똑같은 각을 설명을 한 거라고. 오케이?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든 얘가 60이거든. 이렇게 설명을 하든 두 개는 똑같은 각을 설명을 한 거야. 근데 표현 방법이 다른 거라고.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일반각이라고 부를까? 일반각. 그래서 문제에서 뭐 일반각으로 나타내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도 있을 거예요. 아래에 있는 A 스텝 봐볼까? 여기부터는 엄청 이제 완전 새롭게 배우는 거니까 복잡하단 말이야. 555번 같은 거. 다음 각의 동경이 나타내는 일반각을 이렇게 나타내세요라고 나왔잖아. 그럼 이제야 봐. 펜 들어. 555번. 지금 780도를 일반각으로 나타내. 그럼 얘를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 한번 생각해봐. 어떻게 나타낼 수 있겠어? 예? 어떻게 나타낼 수 있겠어? 생각해봐. 780도를 360도 기준 곱하기 정수 해가지고 2요. 그렇지. 360도에서 곱하기 2를 하고 더하기 얼마 한 건데? 그거 그거 빼요. 아니 이거 얼마 한 건데? 780. 780. 그치. 오케이? 그래서 이 일반각을 보니까 야 360에다가 곱하기 2를 한다네. 그러면 여기 있는 각을 내가 어떻게 더 표현할 수 있는 거냐면 요만큼이 벌려진 각이에요 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한 바퀴를 돌고 요만큼 각이에요 라고도 표시할 수 있다고. 그럼 얘 같은 거 780도 기준 뭔 말이야? 한 바퀴 돌아, 두 바퀴 돌아, 그 다음에 60도 간 거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거라고. 어차피 우리는 각을 이 처음 시작한 각에서 요 움직이는 이 동경까지 벌어진 각하고 내가 구할 거란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 얘네들을 일반각으로 표시하는 거는 360 곱하기 2에다가 더하기 60 한 거지만 360 곱하기 n 더하기 알파 값으로 표현하겠으니까 이런 식으로 쓰면 돼요. 360 곱하기 n에다가 더하기 60 한 거랑 같아요 라고 쓰면 돼. 네. 얘네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어디 하나 보고 갈까? 599번도 문제가 하나 있네. 우리 555로 했으니까 599도 한번 봐봅시다. (599) 10초선 OX 동경 OP가 위치가 저렇게 갇힐 거래라고 보니까 얘네들의 우선 우리 눈에 보이는 양의 방향의 각이 50도로 표시가 돼 있지. 네. 눈에 보이는 양의 방향이 50도로 표시가 돼 있으니까 얘네들을 우리가 일반각으로 표시하면 어떻게 표시할 수 있을 거라고? 360도에서 곱하기 n을 50 한 녀석으로 내가 표시할 수 있을 거라고.
우리 눈에 보이는 각, 얘 알파라 한다 했잖아. 오. 얘네가 50도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내가 표시할 수 있을 거라고. 오. 그러면 1번부터 마이너스 670이니까 마이너스 670을 만들어 봅시다. 360에서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마이너스 720에다가 좋다. 플러스 50으로 가능하네. 얘 표현 가능해요. 네. 그럼 2번 몇 도야? 330. 1. 그럼 얘도 360에서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했어. 그러면서 마이너스 360이야. 예. 근데 얘를 만들고 싶어. 더하기 얼마 필요해? 그거 30. 그래 30 필요하지. 얘 아니네. 야, 이거 찾았네. 2번이야. 야 그리고 이거 우리가 많이 해봐야 실력이 늘거든. 3번, 4번, 5번 지금 빨리 봐. 3번, 4번, 5번 마이너스 310 눈으로만 봐도 바로 확인 가능해. 마이너스 310 더하기 50으로 바꿀 수 있고 410 더하기 50으로 바꿀 수 있고 770도 더하기 50으로 바꿀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 각들을 표현할 때 당연히 각이니까 좌표 평면상에 사분면으로도 내가 나타낼 수 있어. 사분면. 야 사분면을 까먹은 사람이 너 누구 있더라고. 사분면을 까먹은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1, 2, 3, 4분면이고 그럼 1, 4분면에 대해서 각이 위치하려면은 일반 각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360 곱하기 n이라고 표현된 이유가 얘네들이 뭐 계속 한 바퀴 도는 거 기준으로 본다는 소리야. 한 바퀴 도는 거 기준으로 돌았는데 각을 알파라고 표시해야겠다. 그러면 우리가 알파 각을 기준으로 한다고 칩시다. 얘네가 시초선 기준이고요. 동경이 이렇게 계속 돌겠죠. 그러면 얘네가 돌았을 때 1, 4분면의 일반 각이 위치하려면 이 알파라는 각의 범위가 360 곱하기 n 뭐 플러스 0부터겠죠? 플러스 0. 그러니까 얘를 뭐 써서 안 써도 상관이 없어. 얘부터 360 곱하기 n 플러스 얼마까지 가능해? 네. 90까지 가능해. 근데 여기에 등호가 안 들어간 이유가 뭐야? 4분면 위의 각이잖아. 네. 축이랑 같아버려. 만약에 딱 90도 나와버렸어. 네. 딱 90도 이렇게 나와버렸어. 안 돼요. 얘네는 4분면 위의 각이 아니라고. 그러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 등호 안 들어간다는 소리야. 예. 그럼 2, 4분면 위에 있을 거라면 뭐 360 곱하기 에 더하기 9로 써야 되는데 90부터 어디까지? 뭐 더하기 180까지. 오케이? 3, 4분면이 있다면 180부터 270까지. 4, 4분면 위에 있다면 270부터 360을 쓸 수 있거든. 근데 여기 있는 360도 한번 표현 방법. 360 곱하기 n에 대해서 더하기 360이래요. 그럼 이걸 우리가 한 번에 뭘로 고쳐? 360 곱하기 n 더하기 1로 고쳐도 돼. 여기도 나올 수가 있어. 그럼 각의 4분면이라 나와서 각을 나타내는 동경이 존재하는 4분면이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는 하고 나왔네요. 그럼 602번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귀찮지만 일반 각으로 바꿔줘라 이런 말이야. 1번 마이너스 620을 일반 각으로 바꿔봅시다. 얘네들 360 곱하기 마이너스 2한 녀석에서 더하기 100한 거지? 그지? 이제 보고 있냐? 그럼 얘 몇 사분면 각이야? 몇 사분면 각이야? 끄덕끄덕 말고 엄마. 2요. 그치? 2, 4분면 제 2, 4분면 각이다. 2번 2번 보니까 마이너스 3, 3, 5. 그럼 얘는 360에서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하고 더하기 얼마 한 거야? 25를 한 거지. 얘는 제 1, 4분면 3번 490. 2요. 490은 360에서 곱하기 1하고 더하기 130 한 거니까 제 2, 4분면 하고 나온다. 그러면 다른 거, 뭐 1번, 3번 같으니까 2번이 다르겠네요. 어디까지? 우리 나갈 수 있는 최대. 나갈 수 있는 최대.
아마 그 너네 친구 진원 애들이 윤은 아이들이 어제 보니까 상가없으로 나갔던데. 어제 보니까 저희도 나갔잖아요. 우리는 오늘 나갔잖아. 걔들이 어제 나갔으니까. 근데 아마 우리가 백모비도 다 해서 나갔을걸? 에이 설마. 아닌가? 아 그건 모르겠다. 근데 어제 보니까 상가없이 나갔더라고요. 어. 그럼 이제 학교에서 만나서 숙제 같이 하면 되나? 그래. 리나 끊었어요. 리나? 네. 아니 리나 있는데? 쉰다 하는데 뭐라고? 쉬겠다 하는데. 뭐 일이 있나 보죠. 그 다음 604번 지금 나오는 요거 이렇게 생긴 거 얘를 이름을 아마 중학교 때도 봤을 때 세타라고 해요. 세타. 그래서 이 세타가 1사분면 위의 각이래. 그럼 세타의 범위가 나온다는 소리지. 보통 각도 이제 이 세타라는 녀석을 많이 쓸 거야. 그리고 혹시 세타 그리는 방법 뭐 그냥 동그라미에다가 짝대기 하나 그어도 되고요. 그냥 한 번에 이어도 돼요. 마음대로. 그럼 저 세타의 범위가 1사분면 위의 각이니까 얘네들이 360 곱하기 n에다가 1사분면이면 그냥 붙여도 되잖아. 에다가 360 곱하기 n 플러스 90 이런 범위로 내가 쓸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우리가 세타각이 중요한 게 아니야. 2분의 세타가 궁금하대. 네. 그러면 맞죠? 얘들을 말 그대로 2로 나눠준다는 소리거든? 네. 근데 우선 흰색 범위 녀석들은 제 1사분면 위의 각이고 2로 나눴을 때 우리가 범위가 어떻게 될 거냐? 그럼 2로 나눠볼 건데 여기서 좀 봐봐, 잘 봐봐. 여기 좀 복잡해요. 2로 나눴을 때 나는 360 곱하기 그냥 2분의 n으로 생각을 할 거야. 나중에 그 이유가 나와요. 우선 들어. 그리고 세타, 2분의 세타죠. 2분의 세타각이 또 360 곱하기 2분의 n에다가 플러스 45로 내가 적을 거거든. 근데 왜 2분의 n으로 적었냐? 야 n이 정수잖아. 네. 그지? 그러면 2로 나눴을 때 예를 들어 n에다가 3이 들어간다 치자. 네. 그 2로 나눴어. 2로 나눴어. 그럼 2분의 3이겠죠. 근데 그 2분의 3을 어쨌든 360도 한 바퀴 기준으로 내가 나올 거기 때문에 1, 2, 3, 4로 나온 애들은 그냥 제외를 시켜도 돼. 뭔지 이해됐어? 이제 뭔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n이 만약 3이라 치자. 3이라 치자. 그럼 얘가 2분의 3이겠네. 360 곱하기 2분의 3이겠네. 그러죠. 그럼 얘를 360도 기준은 그냥 제외를 시켜야 된다고. 한 바퀴 돈 거잖아. 네. 그래서 얘를 2분의 1이라 생각해도 된다고. 아 예. 그러니까 원래는 1 더하기 2분의 1로 해가지고 360 한 바퀴 돈 거를 제외해. 상관없으니까. 상관없으니까 어차피 한 바퀴 돌았으니까. 네. 근데 2분의 1 바퀴 돈 거를 내가 계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죠. 그래서 2분의 1로 내가 계산을 할 거라고. 네. 그러면 얘들을 내가 우선 숫자를 했으니까 문자로 가볼게. n이 2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생각을 해야 돼. 아까 내가 말했듯이 2분의 3이면 그 2분의 3에서 1 더하기 2분의 1로 나왔을 때 그 정수 1자리는 밖으로 그냥 빠져나갈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n을 2로 나눴어. 야 2로 나누는 나머지가 뭐가 나와? 무조건 두 가지가 나오지. 0 또는 1밖에 안 나올 거 아니야. 지금 큰일 났다. n이 아까 3인 거 기준으로 3을 2로 나눴어. 네. 2로 나눴으면 나머지가 얼마야? 그거. 3을 2로 나눠서 나머지 얼마야? 응? 2분의 1이요. 아니 3을 2로 나눴어 나머지가 얼마야? 아니 3을 2로 나눴다고 나머지 얼마? 1이잖아 1. 네. 1이잖아. 네. 그치? 그 1을 남은 거를 나머지 1이 남은 거를 네. 분모 2분의 1을 갖고 와가지고 아까 2분의 1로 계산한 거야. 그러면 n이 만약에 4였어. 네. 나머지 얼마야? 0이지. 예. 나눠 떨어지지. 예. 그럼 걔들은 그냥 한 바퀴 통골로 칠 거라고. 없다고. 예. 네. 이제 됐어? 그러면 이제 이거 3일 때 아까 2분의 3 나와가지고 360 밖으로 빼는 거 이해됐어? 야 이게 안 되면은 나중 거를 힘든데 360 곱하기
2분의 3을 1 더하기 2분의 1로 칠 거야. 그치? 근데 360이랑 분배법칙에서 1 곱한 거 어차피 한 바퀴 돌았네. 상관없다고. 그러니까 얘를 빼자고 상관없으니까. 그럼 2분의 1만 계산하면 되네. 그러면 이 2분의 1 계산할 거야. 이거를 n을 나누기 1을 해서 어차피 2로 나눌 거니까 나머지가 0 또는 1밖에 안 나올 거라고. 그러니까 3인 녀석 기준으로 아까 우리 3으로 봤죠. 이미 3인 녀석 기준으로는 나머지가 1이잖아. 네. 그래서 분모가 1인 녀석으로 계산할 거라고. 네. 만약에 나머지가 0이다는 나눠 떨어진다는 소리야. 나눠 떨어지면 나머지가 없다고. 그냥 한 바퀴, 뭐 두 바퀴, 세 바퀴 돌고 끝이라고. 오케이? 그럼 왼쪽 범위 이해됐죠? 이제 왼쪽 범위 이해됐어? 뭐가요? 아까 내가 말한 거 이해됐어? n을 네. 2로 나눴어. 네. 그래서 2분의 n을 했을 때 얘네들의 나머지를 생각하면 무조건 0 또는 1이 나온다고. 예. 0 또는 1이 나온다고. 예. 0 또는 1. 근데 0 또는 1이 나오니까 우리 한 바퀴 돌 때 나머지 0이면 얘 계산할 필요 없다고. 그러죠. 한 바퀴 돌 때 나머지가 1인 걸로 계산하면 그냥 360 곱하기 2분의 1로 생각하면 된다고. 아 그러죠. 한 바퀴 돌면. 그러니까 나머지가 1이니까 예. 2로 나눴을 때 나머지 1이어서 2분의 1로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두 가지 케이스를 이제 생각할 거야. 첫 번째 n이래. 나머지가 0일 때. 예. 또는 두 번째 민지야 나머지가 1일 때 두 가지 생각할 거라고. 나머지가 0이라면 나눠 떨어진다는 소리야. 지금 얘들 볼 거 그냥 없어요. 네. 그지? 그냥 한 바퀴 다 돌았어. 다 돈 다음에 얘네들도 똑같네. 네. 한 바퀴 다 돌았지. 그럼 얘네 범위 나머지 0일 때는 0부터 2분의 세타가 45도 사이에 있다고. 그래야죠. 눈 뜨라고. 응? 너 일어나래. 눈 떠. 그 다음 나머지가 1이라면 예. 우리가 여기 n의 자리가 뭐가 들어가도 나머지가 1이니까 한 바퀴 동거를 계속 빼. 그러니까 남는 것만 봤어. 360 곱하기 2분의 예. 1부터 2분의 세타가 어디까지 남아? 360 곱하기 2분의 1 플러스 45까지 남는다. 225. 그치? 그러면 얘들은 제 1사분면이에요. 예. 얘들은 계산하니까 180부터 225까지니까 제 3사분면이야. 예. 그래서 세타가 1사분면 2의 각인데 절반으로 잘라버리니까 1사분면 또는 3사분면 위에 위치하게 나올 거라고. 네. 그러면 얘들 답이 제1사분면 또는 제3사분면이라 써주면 되는데 얘네들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경현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민아 저거 그냥 어려우면 저런 방법이 있다. 나와봐 알아보고 우리 문제 풀 때 이거 사용하면 돼. 봐봐 문제 풀 때 사분면 그려놓고 지금 우리가 세타에서 2분의 세타로 2가 나눠졌지. 그러면 각 각들을 뭐가 이렇게 신났어? 각 각들을 절반으로 쪼개. 그러면서 시작하는 지점이 어디야? 여기부터 시작이지. 그러면 1, 2, 3, 4라고 그냥 내 맘대로 이름을 붙입시다. 내 맘대로가 아니라 순서를 맞춰서 그냥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이렇게 간다는 소리야. 응? 그러면 우리가 봐봐. 이 세타를 2로 나눴어. 근데 세타가 1, 4분면 위에 가기래. 그럼 2분의 세타는 1, 4분면 위에 가기이기 때문에 여기 위치해. 실제로 우리가 구한 거랑 똑같아. 0부터 45까지 180부터 225까지 실제로 만족해버리지. 그래서 여기 있는 것도 당연히 알면 좋지. 이런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들. 근데 이렇게 문제 풀 때 이렇게 해버리라고. 근데 얘는 지금 2로 나눌 때 기준이잖아. 만약에 3으로 나눴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3개를 쪼개. 각 각들을 3개를 쪼개. 그러면서
이름 어떻게 붙이자고? 여기부터 1, 2, 3, 4 1, 2, 3, 4 1, 2, 3, 4 그 만약에 세타가 뭐 제2사분면의 각이다. 네. 3분의 세타 각을 구하세요라고 나왔어. 예. 그러면 제2사분면이니까 여기 1사분면, 2사분면, 4사분면을 포함된다고. 민재 이건 이해가지? 그냥 공식처럼 외워놔. 물론 이런 게 있다 하고 나중에 문제 풀 때 나중에 또 배우면 되긴 하는데 우선은 알아주세요. 그러면 여기 있는 문제 하나 더 풀어볼까? 지금 두 개밖에 없어요. 605번. 네. 야 605번 겁나 쉬워. 그냥 봐봐. 605번. 이제 이렇게 문제 풀어야 되긴 해. 근데 우리 공식처럼 사용할 수 있다고. 야 2세타가 3, 4분면이래. 2세타가 제 3, 4분면이야. 근데 세타는 하고 물어봤지. 그럼 이제 어떻게 하라고? 4분면 그리고 원래 있던 각에서 절반 나눈 거네. 원래 있던 각에서 절반 나눈 거지. 그럼 얘들 각 절반 나누라고. 그래 놓고 여기부터 시초선 기준으로 여기부터 이름 정해. 1, 2, 3, 4 1, 2, 3, 4 무조건 1, 2, 3, 4를 정해야 돼. 1부터 시작해서. 근데 2세타가 3, 4분면의 각이래. 2세타가. 그럼 이제 3, 4분면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여기. 그럼 세타는 어디? 사이랑 선. 줄래? 2하고 4, 4분면이잖아. 기억에는 문제 이해 갔어? 응? 오케이? 물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근데 쉽게 푸는 방법 이런 방법 그냥 객관식하면 이렇게 풀라고. 그래서 그리고 이런 거 있다라고 하면 그냥 얼추 알아두고 나중에 문제 풀 때 다시 하면 돼. 그 다음 야 몇 개는 더 해야 되는데 유형 한 3개 정도 더 해야 되는데 야 눈 떠 민지야 눈 떠. 아 이거 진짜 뭐 이거 또 줘? 일어나? 야, 그 다음 각에 대해서 우리 일반각을 봤으니까 우리 각을 표현하는 거는 이제 아까 지우개 그만 줘서고 각을 표현하는 거는 60분법하고 호도법 두 개가 있어. 호도법. 60분법하고 호도법. 그러면 60분법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 야 우리 만약에 아까 우리 각을 쓸 때 어떻게 썼어? 60도 또 쓸 거면 30도 이렇게 쓸 거 아니야. 네. 이게 60분법이야. 그래서 60분법이 이렇게 원주가 있는데 이 원주를 360등분을 해버려. 예. 그래서 이렇게 하나 360등분했어. 그럼 이거 하나를 나 1도로 놀래? 라고 하는 게 60분법이야. 예. 그리고 뭐 책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얘를 또 60개로 쪼개. 네. 그럼 그거 중에 하나 해서 엄청 작은 거 네. 걔를 1분이라고 할 거야. 그럼 그 1분을 또 60개로 쪼개. 네. 그럼 또 그거 엄청 작은 거 하나 있을 거 아니야. 네. 그거를 1초라고 할 거야.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그런 게 있다라고 알아두고 그냥 60분법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냥 몇 도 네. 이런 애들. 그래서 이 60분법을 보통 우리 책에서 문자를 알파도로 많이 나타내요. 문자를 할 때 우리 알파로 많이 나타낼 거야. 그럼 이제 호도법이 뭐냐? 얘는 우리가 처음 보는 놈이에요. 처음 보는 놈 호도법. 그럼 이 호도법은 어떤 거를 기준으로 나오는 거냐? 부채꼴인데 뭔가 그림이 그래도 그럴싸하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요만큼 부채꼴인데 반지름 길이가 r이고 여기 있는 호의 길이가 r 경우일 때 이때 여기 각을 우리가 뭐라 부를 거냐? 여기 기준이야. 기준. 얘가 r이고 얘가 r인 거 기준으로 얘 이름을 각을 라디안이라고 부를 거야. 일 라디안. 그래서 호도법은 우리 라디안으로 나타내요.
라디안 들어가는데. 뭐 들어봤겠죠. 1 라디안, 뭐 2 라디안, 3 라디안 그리고 등등등으로 나타낼 거야. 그러면 이 60분법하고 호도법을 우리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왔다 갔다 할 거냐? 우선 우리 여기서 많이 할 때 쓰는 게 파이를 많이 쓸 거거든. 파이를. 그래서 이 파이를 쓸 때 왜 파이가 나오는지 얘네 둘이가 같을 때 1 라디안이라 할 거라며. 그지? 그럼 우리 평소에 부채꼴이 나오면 보통 문자 반지를 말로 놓고요. 야, 서서 눈 감고 자는 건 진짜 대박인데? 호의 길이를 L이라 놓겠죠. 그러면 우리 이 호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이 뭐였어? 전체 원주 2파이 아래서 네. 곱하기 360분의 여기 각을 우리가 그냥 알파로 놓는다 합시다. 360분의 알파 하고 놓으면 얘가 L인 거지. 그래요. 그치? 그러면 이 L에서 지금 우리가 라디안을 바꿀 거니까 잠깐만 까먹었다. 얘네 라디안 바꿀 거니까 우리 여기에서 얘네로 바꿀 때 근데 얘 먼저 나오면 안 되잖아. 호도법. 잠깐만. 호도법에서 라디안 바꾸고 라디안에서 60분법 바꾸는 거. 60분법하고 라디안 호도법 먼저 나와야 된다. 그래? 그럼 얘네 둘을 우리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얘네 둘을 왔다 갔다 할 때 하는 기준이 있어. 하는 기준. 어떤 거 기준이냐? 이제 라디안 먼저 1 라디안에서 우리가 뭐를 만들어 가지고 얘를 각으로 표시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럼 이 라디안이란 각은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그냥 단위가 라디안인 거야. 이 라디안이란 각은 얘는 파이분의 180도로 정해져 있어. 그냥 파이분의 180 어느 원을 구해가지고 뭐 반지나 뭐 호의 길이 같게 내가 나타내면은 1 라디안으로 표시가 가능하고 걔들은 파이분의 180이다. 야 그럼 파이가 얼마야? 3.14 이쯤이잖아. 그럼 얘들은 그냥 50몇 도라는 거야. 50몇 도. 대충 60도가 안 되는 각.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1 라디안을 파이분의 180도로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호도법을 60분법으로 나타낸 거지. 그러면 60분법인 1도를 내가 라디안으로도 나타낼 수 있을 거라고. 라디안으로. 그러면 얘들은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거냐? 180분의 파이 라디안으로 내가 나타낼 수 있을 거라고. 180분의 파이 라디안으로 나타낼 수 있을 거라고. 알겠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용해야 될 거는 호도법으로 나왔다. 그러면 파이를 사용해서 60분법으로 나타낼 수 있고 60분법으로 나왔다. 또 180분의 파이를 그냥 곱해버린다는 소리죠. 그래서 180분의 파이 라디안으로 나타낼 수 있을 거라고. 그럼 예를 들어 우리 3-2 거 할 때 삼각비 처음 배울 때 어느 각을 가장 많이 쓰냐? 0도, 30도, 우리 특수각 45도, 60도, 뭐 90도 얘들 엄청 많이 쓰죠? 민지야 엄청 많이 쓰지? 응. 그러면 이 0도를 표시하는 건 당연히 그냥 0이에요 0. 그리고 뒤에 있는 라디안은 보통 말하기 귀찮아서 생략해. 0도는 그냥 0이야. 민지야 0도는 0이야. 그러면 30도를 우리가 라디안으로 호도법으로 어떻게 나타낼 거냐? 야 그냥 30만 곱하면 되잖아. 그지? 그러면 6분의 파이 원래 6분의 파이 라디안 이렇게 나타낼 건데 그냥 6분의 파이라 써도 돼요. 45로 나눌 거니까 4분의 파이 60도는 3분의 파이 90도는 2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요 각들 얘는 그냥 0파이 하는 소리죠. 요 각들을 이제 우리가 삼각비에다가 집어넣는 형태가 될 거야. 그러면 이 호도법에 대해서 이 각들인 거야. 각들을 보통 문자로 세타라고 내가 나타낼 거라고. 세타라고 보통 문자로 쓸 거야. 그러면 우리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사인 이제 뭐 뒤에 쭉 배울 거지만 원래 사인 30도 이렇게 썼던 거를 호도법으로 사인 6분의 파이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고. 네. 이게
우리 삼각함수 애들을 할 거야. 그러면 걔네들 삼각함수를 보기 전에 문제를 보고 갑시다. 차라리 이거 문제 도덕법 606번 606번 민지야 606번 볼 때 다음에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1번 10도는 118분의 파이인가요? 라고 나오잖아. 그러면 얘네들 맞지? 그치 맞지? 우리가 어떻게 하라 그랬어? 60분법을 라디안 바꾸고 싶어 180분의 파이 곱하라 그랬어. 10 곱하기 180분의 파이가 이게 맞잖아. 1번 맞아. 2번도 180분의 파이 곱해. 그러면 45도 곱하기 180분의 파이를 곱하면 약분해서 9, 6, 54 20이니까 2까지 해서 10분의 3파이 맞네요. 3번 틀린 것 같아요. 그리고 3번 봅시다. 3번 지금 라디안으로 나와있지 12분의 5파이인데 얘네들을 내가 60분법으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 파이분의 180 곱하라고. 그러면 파이 사라지고 12, 180 바로 약분되네. 약분하면 15? 75도 나와야 되네. 그래서 3번이 틀렸어. 그러면 오늘 이거 호도법하고 60분법 바꿀 때 조금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 또 하나 알려줄까요?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 근데 기본적으로 이거를 머릿속에 없으면 편하게 하는 거 진짜 말짱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 우리 4번하고 5번의 기준으로 말을 해줄게요. 당연히 둘 다 맞겠죠. 이제 편하게 할 수 있는 거는 호도법 기준에서 60분법으로 바꾸는 게 좀 더 편해. 근데 야, 이 100파이라는 녀석이 어떤 녀석이냐라고 내가 생각을 해봐야 돼. 파이라는 녀석이 어떤 녀석일까? 파이가 몇 도야? 그러면 우리 이런 거 막 했을 때 파이가 몇 도 같아? 뭐라고? 파이가 우리가 60분법으로 따지면 몇 도일까? 그러니까 파이 라디안이 몇 도일까? 1도는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라며. 예. 파이 라디안은 몇 도일까? 180. 180도지. 얘는 그냥 180도야. 파이는. 그러면 얘를 내가 호도법으로 나왔지만 60분법으로 바꾸고 싶어. 5분의 3 곱하기 파이 자리에 180 그냥 대입하라고. 오케이? 원래라면 파이분의 180 대입하라 해가지고 막 좀 헷갈린단 말이야. 라디안을 60분법 바꾸는 거는 파이분의 180으로 곱해 라고 나오는데 헷갈린다고. 민지야 헷갈린다고. 내가 호도법이 나왔어. 파이 자리에 180을 내가 대입을 했어. 계산하면 108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게 뭐야? 60분법이야.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고.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4번도 맞는 말이라는 소리죠. 5번도 똑같이 할 수 있어. 민지야 5번도 똑같이 할 수 있어. 5번에 나온 거 4분의 3파이. 4분의 3파이를 4분의 3 곱하기 180이라 써가지고 얘네를 60분법으로 바꿀 수 있다고. 다시 보죠. 그래서 135. 이것도 맞는 거 나온다고. 됐지? 너네 부채꼴까지 낼 거니까 아까 호의 길이 이런 거 안 해도 되고. 아 죽었어. 야 2가지만 더 해. 2가지만. 민지야 2가지만 더 하자. 여기까지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우리 동경이라는 거 뭐라 그랬어? 움직이는 선이라 그랬어. 어느 시초선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선이 있을 건데 그 동경에 위치 관계가 있을 거예요. 그럼 동경의 위치 관계가 일치한다라는 게 있을 거고, 하나는 원점 대칭인 경우가 있을 거야. 그럼 일치한다가 무슨 말이냐? 야, 우리 각에 대해서 일치한다가 아니야. 원래 각에 대해서 일치한다 일 거면은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냥 동경이 이렇게 나왔어. 뭐 O, P 이렇게 나와버렸어. 그리고 얘가 시초선이야. 그러면 여기 있는 각, 양의 방향으로 보통 우리가 본다 그랬지? 양의 방향으로 여기 이렇게 각이 있을 거 아니야. 이렇지. 이렇게 각. 그러면 이렇게 각이랑 똑같이 이렇게 가는 각이 아닐 거라고.
일반각을 기준으로 볼 거니까 얘네가 한 바퀴를 이미 도는 상태에서 요만큼 간 것도 이제 같은 각으로 칠 거라고. 그러죠. 오케이? 그러면 이 동경과의 동경끼리 관계가 노란색 놈은 이렇게 가서 P 이렇게 갔고 파란색 놈도 똑같이 이렇게 가서 일치한다면 얘들의 각을 내가 생각해 볼 거야. 노랑이를 민지야, 노랑이를 알파각이라 할 거고 파랑이를 베타각이라고 한다면 야 얘네 한 바퀴 기준으로 내가 뭔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두 개를 빼버린다면 베타는 이미 한 바퀴를 돌았고 알파만큼 더 간 거야. 민지 가 끄덕끄덕. 그러면 베타 각에서 알파 각을 뺐어. 뺐을 때 우리 한 바퀴 나온다는 소리지. 그럼 그 한 바퀴 뭐라 표현해? 그냥 360이라 표현해? 아니지. 뭐라 표현한다고? 360에다가 예? 그치 곱하기 n으로 표현할 거라고. 오케이? 두 동경이 일치한다면 두 각을 내가 빼가지고 그러니까 뭐 많이 간동해서 적게 간동을 빼가지고 아니면 그냥 360 곱하기 n이니까 절대값 생각해서 그냥 무조건 뺀다는 생각해도 돼.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생각해야 되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생각해도 돼. 두 개를 뺐더니 한 바퀴 360 곱하기 n 하고 나올 거라고. 되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문제 하나 바로 608번 근데 이제 360 곱하기 n이니까 우리 호도법을 배운 이유가 있어요. 호도법을 배운 이유가 360이 너무 귀찮아서 그래. 그래서 그냥 360을 2파이라서 파이가 180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얘네를 2n파이라고 이제 표시를 할 거야. 360 곱하기 n을. 그러면 우리 608번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하고 각 4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일치할 때 이제 세타의 값을 구하세요. 근데 여기 중요해요. 세타는 0부터 파이의 각이다. 그러니까 세타의 범위가 안 정해져 있으면 얘가 몇 바퀴를 돌든 계속 나와. 무한하게 계속 나와. 한 바퀴 돈 다음에 뭐 이 각, 두 바퀴 돌고 그 각, 세 바퀴 돌고 그 각 계속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0부터 파이라고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범위 안에서만 내가 찾으면 돼. 그러면 일치할 테니까 많이 간 각에서 적게 간 각을 내가 우선 빼볼 거야. 뺐더니 얘네 각이 뭐가 나와? 3세타가 나오지. 예. 그지? 그럼 이 3세타가 2n파이가 나와야지. 예. 3세타가 2n파이. 그러면 3세타가 2n파이라는 소리가 나는 뭘 찾으라는 소리야? 세타 각이 나와 있지. 세타 각이니까 3으로 나눠. 세타는 3분의 2n파이네. 예.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뭐 쓴다고? 3분의 2n파이가 0부터 파이까지 나와야 되니까 n자리 정수잖아. 뭐가 들어갈 수 있을까? n에 뭐 들어갈 수 있어? 1 들어갈 수 있죠? 네. 1밖에 없네 여기서. 0부터 파이 나오려면. 그래서 n은 1이에요. n이 1이라면 여기서 끝난 게 아니구나. 세타 값을 구하세요. n이 1이라면 세타는 3분의 2 파이라고. 그래서 그만 죽어. 너 그만 쓰러져. 언제까지 쓰러질 거야? 그 다음에 609번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원점 대칭인 거 봐야 돼. 원점 대칭. 다음 유형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야 이거 마지막 원점 대칭 마지막으로 할게요. 여기 유형 마지막. 원점 대칭을 할 건데 민재가 이거 눈 떠. 원점 대칭을 할 때 걔네는 어느 형태로 쓰일 거냐? 우리 아까 똑같이 얘네 뭐 0 반직선 x 반직선 p 해가지고 난 이렇게 가는 각을 또 알파 각이라 표현을 해볼 거야. 그 원점 대칭이 됐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냐? 야 당연히 반대로 바꿨지 이렇게. 예. 이렇게 반대로 바꿨지. 그러면 요 각을 시초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돌아서 여기까지 가야 될 거 아니야. 예. 그러면 얘네들은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요만큼 각이랑 같아요라고 표시할 수 있어. 흰색으로 표시할까? 요만큼 각이랑
요만큼 각은 같아. 예. 막꼭지각으로 같아. 그지? 그럼 얘가 알파고 파랑이를 베타로 했을 때 여기 각도 내가 알파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예. 그러면 또 여기서 베타에서 요만큼 간 거에서 알파를 뺀다 치자. 예. 그럼 뭐가 있어? 180도 나오지. 파이지 파이. 예. 그래서 똑같이 베타에서 알파를 뺀 거. 근데 우리 얘들 사이에서는 이제 파이니까 180이니까 n파이로 내가 표시할 거라고. 근데 n파이를 표시할 때 일반각으로 나오게끔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야, 일반각은 이제 우리가 무조건 뭐로 나온다고? 360 곱하기 n으로 나온다 그랬지. 예. 근데 그 360 곱하기 n을 뭐라 표현하냐? 360이요. 저거요. 뭘 적어보고 있어. 어. 360 곱하기 n이 2n파이로 표현 가능하다. 네. 그러니까 일반각으로 2n파이에다가 한 바퀴를 돌든 두 바퀴를 돌든 계속 표시해놨어. 근데 결국에는 얼마 나와야 돼? 180 더하기 파이 꼴로 나올 거야. 됐나? 이제 갈 때 되니까 잘 잤어? 안 잤어? 그래서 얘네들도 이제 2n 파이 더하기 파이를 한 번에 합쳐서 2n 더하기 1파이라고도 써요. 이렇게라도 써. 그 두 가지를 둘 다 알아놔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되는 건 609번. 609번. 지금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3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원점에 대한 대칭일 때, 근데 세타의 범위가 또 뭐라 나와 있냐? 파이부터 2파이라 나와 있어. 또 이 범위 맞춰서 풀어라 이런 말이야. 그러면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먼저 간 큰 각에다가 작은 각을 뺐어. 두 개 뺐더니 뭐 나와야 된다고? 2n 파이 더하기 파이. 그러니까 얘네가 2n 더하기 1 파이 꼴이 나와야 돼. 예. 한 바퀴를 돌든 100바퀴를 돌든 무조건 180이 나오게끔 나와야 돼. 파이가 나오게끔. 그래서 얘네들은 2파이죠? 2세타지? 그래서 세타를 구하기 위해서 세타는 2분의 2n 더하기 1 파이를 쓸 수 있다. 예. 그러면 야, 얘들이 파이부터 2파이까지 가네. 파이부터 2분의 2n 더하기 1파이는 2파이보다 작아. 그러면 n 자리에 뭐가 들어갈 수 있대? 1밖에 못 들어가네요. 뭐야? 그지? 0 안 되지? 1. 1밖에 없네. 그럼 n은 1이니까 여기서도 우리 뭐 찾아야 돼? 세타 찾아야 돼. n이 1이니까 2분의 5파이. 뭔가 잘못됐는데? 나 뭐 구했대? 1도 하지 마세요. 1 넣는데 왜 5야? 3파이 2분의 3파이 끝. 시간 대모 보낼 거야. 공부해. 원래 더 했어야 되는데